자,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대로 또 강의 영상을 제공을 하고 또 만나서 이제 질의응답하는 식으로 두 가지로 진행을 할게요. 이번 주 수업 시간 내용은 좀 간단한데요. 원이랑 호 그리고 다각형 그리기 이렇게까지 해볼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내용이 계속 중복돼서 반복이 되니까 새로운 내용들 배우면서 기존의 내용들을 복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원 그리기는 명령이 이제 원이 영어로 서클이잖아요. circle. 그래서 원을 입력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아마 기본적으로 명령어가 C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카피를 훨씬 많이 사용하니까 C를 카피로 대체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필요하시면 이제 C를 카피로 사용하시는 경우에 원도 종종 사용하기 때문에 원에 대한 단축키를 다른 걸로 지정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이제 CI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CI 이렇게 입력을 해보면 원을 그리는 이제 첫 번째 요구사항이 나오는데 원이 이제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이렇게 되잖아요, 정의가. 그래서 한 점을 찍어야 되는데 그 점이 이제 원의 중심점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specify center point for circle 이렇게 나오죠. 중심점을 찍어 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찍는 곳이 원의 중심점이 돼서 거기서부터 기본적으로 얼마만큼 거리에 있는 점들을 원으로 그릴 거냐를 지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지정을 하셔야 될 게 radius를 지정하라 라고 나오는데 이제 수학 시간에 배우셨죠. r 값은 반지름, radius가 이제 영어로 반지름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미리 보기에 1200 막 이렇게 뜨는 게 반지름의 길이를 입력하라고 나오는 거죠. 1200이면 이제 1200mm니까 1.2m짜리 반지름을 가지는 원이 그려지겠죠. or 해서 대괄호에 들어가 있는 게 이제 diameter라고 되어 있는데 이 diameter는 d 수학 시간에 배우셨던 것처럼 지름이 되겠죠. 그래서 r 값이 1200이다 라고 하면 d로 옵션을 변경하셨을 때는 2400을 입력하면 똑같은 결과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수치를 입력하셔도 되고 지금 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어떤 중심점을 찍고 그 다음 점은 스냅 포인트를 이용해 가지고 반지름을 입력하실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중심점 자체도 스냅 포인트를 입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부터 중심을 이용해서 이만큼 거리를 반지름으로 사용하겠다 또는 다이아미터로 바꾸면 지름값으로 이용하겠다. 지름값이 얘니까 이렇게 하고 얘를 옮기면 딱 맞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정확하게 R 값을 입력하는 경우보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지정해 가지고 원을 그리는 일이 훨씬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부가 옵션들이 있을 텐데 보시면 중심점을 찍고 레이디어스 또는 다이아미터를 입력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상황이고 그 다음에 뒤쪽에 보시면 3 포인트, 2 포인트, 그 다음에 T, T, R 그리고 옵션 자체에 나와 있지 않지만 TTT 옵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는 방법이 총 4가지가 있는 건데 3 포인트는 3점을 지나는 원을 그리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2 포인트는 2점을 지나는 원을 그리는 방법. 그래서 2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의 거리가 지름이 되겠죠. 네. 그리고 TTR은 탄젠트, 탄젠트, 레디어스, TTT는 탄젠트, 탄젠트, 탄젠트 이렇게 돼 있는데 TTR이랑 TTT는 거의 사용하실 일이 없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려지는지 그냥 보여만 드리면 자, 선이 이렇게 있죠. 자, 이 두 개의 선을 탄젠트로 하는 그러니까 중심점을 찍었을 때 수직으로 이렇게 그어지면 여기서 중심점까지가 수직이니까 탄젠트의 거리잖아요. 이 두 개를 탄젠트로 하는 원을 그리는 건데 그 원이 무수히 많겠죠. 예, 원의 반지름이 커지면 다 접하게 되니까 그래서 탄젠트 탄젠트로 하면서 요 레이디어스 값을 얼마로 지정하느냐에 따라서 작은 원이 될 수도 있고 큰 원이 될 수도 있겠죠. 대략적으로 지금 한 600, 700 정도니까 예를 들면 서클에 TTR 옵션을 한다. 그러면 요 두 개를 지나고 반지름이 한 800 정도다 라고 하면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그 다음에 탄젠트 입력하고 그 다음에 뭐 반지름이 800이다 800이 너무 큰가요?
그러네요. 예. 지름이 800이니까 반지름 한 400 정도 입력해야겠네요. CI 다시 하나 둘 반지름이 한 350 정도로 해볼게요. 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수직으로 그어보면 이 길이가 350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200이 되면 조금 더 작은 원이 그려질 거고 400, 500이 되면 더 큰 원이 그려지겠죠. 탄젠트는 말 그대로 이제 탄젠트를 세 가지를 이용하는 거니까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 이 선에 각각 다 수직인 어떤 중심의 위치를 같은 거리에 있는 중심의 위치를 딱 계산해 가지고 그려주는 옵션이 되는데 CI에 입력하면 TTT라고 하는 옵션 자체가 여기에 마련이 되어 있지 않아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옵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홈에 가시면 여기 그 다음에 draw 가시면 세 번째 circle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서 아래쪽으로 가는 삼각형 눌러 보시면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탄젠트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네. 얘를 클릭하시면 첫 번째 여기에도 접하고 여기에도 접하고 여기에도 접하는 원을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겠죠. 그래서 이 원의 중심의 위치가 여기서부터 수직, 여기서부터 수직, 여기서부터 수직이 같은 거리에 하나, 둘, 세 개가 같은 거리에 있는 중심점을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고 원을 쭉 작도를 해주는, 그러니까 내접하는 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을 그려주는 거죠. 이런 옵션입니다. 원. 자, 그래서 예제를 같이 하면서 한번 연습을 해보면 요 예제를 할 건데요. 요 예제 한번 해볼게요. 자, 예제를 하면서 원이랑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그리게 되는 폴리곤이란 명령도 같이 한번 해볼 건데 폴리곤은 다각형이란 뜻이죠. 다각형. 그래서 입력을 한번 해보시면 폴리곤 enter number of siz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몇 개의 변으로 이루어진 다각형을 그릴 거냐 이런 뜻이니까 몇 각형을 그릴 거냐를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디폴트 값이 얼마로 되어 있는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3으로 지금 되어 있다라고 하면 삼각형, 4를 하면 사각형, 5를 하면 오각형 이렇게 그리는 게 되겠죠. 그래서 3 입력하면 삼각형을 그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원과 마찬가지로 뭐라고 나오죠? specify center of polygon 이렇게 나오죠. 폴리곤의 중심점을 입력해라.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작도하는 방법 자체가 중심점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내접 또는 외접, 내접 또는 외접하는 삼각형을 그리게 되어 있는데 inscribed를 하면은 여기서부터 삼각형을 그리는데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니까 원이 이렇게 있으면 원 안에 내접한다, inscribe 된다라는 다각형을 그리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circumscribe로 가면은 반대로 똑같은 중심점을 찍어도 요 밑에 옵션 둘레를 그리면서 가는 옵션이죠. circumscribe about circle. 그래서 circle에 외접하게 되는 삼각형을 그린다 라고 하는 거니까 요렇게 되겠죠. 그쵸? 요 원에 외접하는 삼각형을 그린다. 그래서 어떤 거 하나는 이 꼭지점까지의 거리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요 변까지의 수직거리, 접선의 거리를 구하는 옵션이 되는 거고 어떤 거 하나는 이 원에서의 반지름 값을 이용하는 원을 다각형을 그리는 옵션이 되는 거죠. 요게 이제 기본인데 그 원을 그리는 방식과 똑같죠. 중심점을 입력하고 거리를 계산하는 건데 그 거리가 꼭지점까지의 거리로 사용을 할 거냐 아니면 변의 수직인 탄젠트의 거리를 계산해 가지고 그릴 거냐. 요게 이제 내접과 외접의 차이인데 우리 예제에서 보시면 요 거리를 지금 제공해 주고 있지 않아요.
어떤 거리를 제공하고 있죠? 한 변의 길이를 제공하고 있죠.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부터 그냥 그려볼게요. 폴리건 똑같이 가고 삼각형 갈 거예요. 근데 한 변의 길이를 입력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밑에 보시면 or 뒤에 되어 있는 부가 옵션 보이시나요? edge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게 이제 모서리잖아요. 모서리. 요게 한 변이란 뜻이니까 부가 옵션 2를 입력하시고 그러면 specify first end point of edge. 그래서 시작할 점을 일단 찍는 거예요. 한 점 찍고 그 다음 점까지의 거리를 계산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second point를 그냥 클릭을 하셔도 되고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10배 튀겨서 그리기로 했죠. 800 이라는 거리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내 마우스 커서의 위치에 이렇게 지금 제가 수직으로 마우스를 위치 시켰었죠. 요거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마우스 위치가 기울어져 있으면 이렇게 삼각형이 올라가요. 수직인 위치에 요 변의 길이가 800인 원을 그리게 되는 거죠. 얘는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요. 그렇죠? 800 확인되시죠?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edge라고 하는 명령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씩 살펴보면 circle 여기서부터 여기가 원의 중심이 돼서 하나는 반지름이 150 그렇죠? 그 다음에 반대쪽에도 150짜리가 똑같이 있으니까 우리 copy 명령 배웠죠? 중심점을 이용해서 반대쪽으로 카피를 하나 하고 자, 그 다음에 이 삼각형에 하나 안쪽으로 접하고 있네요. 그리고 얘가 뭐죠? 탄젠트를 이용하는 거 맞나요? 이런 경우에 탄탄탄을 구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점을 계산하실 수 있잖아요. 지금 제가 그리는 것처럼 이렇게 가선을 먼저 그려두시고 서클 그리고 이렇게 그리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네. 이해되시죠? 요 세 개의 변을 탄젠트로 이용하는 탄탄탄 옵션을 사용해도 되지만 결국은 이 중심점을 구하기 위해서 탄탄탄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중심점을 여러분들이 찍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라고 하면 가선을 그려가지고 중심점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거는 그냥 복사된 상황이네요. 이렇게 그쵸? 얘는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릴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얘랑 얘는 탄젠트 레디어스다 라는 게 이제 눈에 보이실 텐데 서클 t 그리고 100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죠. 네. 얘도 이제 mirror라고 하는 거울 명령을 이용하시면 바로 반대쪽으로 옮기실 수도 있는데 몰라도 괜찮아요. 똑같은 명령어 한 번 더 수행하시고 부가 옵션 T 그리고 150 한 번 더 100 한 번 더 하면 되니까 네, 이렇게 된 거겠죠. 그쵸? 그래서 나머지 것들 요것들은 여러분들이 시간 내 가지고 다 작도를 해 보시고요. 요 지금 대시닷으로 되어 있는 요 중심선은 그리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이 라인 타입을 변경하실 수 있는 방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얘는 그리지 않아도 되고 중심점을 이제 도면상에서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거지 얘는 그리실 필요가 없어요. 원만 그리시면 되는 겁니다. 원이랑 요 사각형 그러니까 치수랑 중심선 이런 것들은 무시하셔도 돼요. 네,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고 자, 그 다음에 서클, 폴리건 둘 다 됐죠. 그 다음에 arc 해볼게요. arc 호라는 뜻이죠. 호. 실제로 이제 호 명령을 사용하실 일은 잘 없는데요. 왜냐하면 건축에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호를 그린다는 개념보다 원의 일부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피자 조각을 자르듯이 원을 그려놓고 어떤 구간을 이용해서 그 원의 일부 구간을 호로서 사용하고 이런 일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르기 명령어를 배우시면
원을 그려놓고 특정한 구간, 내가 뭐 그려놓은 벽이라든지 아니면 뭐 창문이라든지 이런 위치에서 잘라내서 그 나머지 부분을 이제 호로 사용하는 이런 일들이 훨씬 많으실 텐데, 그래도 이제 명령어 자체를 아시는 건 중요하니까 이것도 다 한번 해볼게요. 자, arc라고 하는 게 이제 호라는 뜻이죠. 조금 옆으로 옮길게요. 이렇게. 자, arc 명령 입력해 보시면 뭐라고 나오죠? specify start point of arc 이렇게 나오죠. 아크의 시작점을 입력하라. 그래서 제가 여기에 힌트를 적어 놨는데 아크를 그리는 방식이 이제 디폴트 값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시작점, 중간점, 끝점. 그래서 우리가 호라고 하는 게 이제 이렇게 생겼잖아요. 우리 그 눈웃음 모양처럼. 그래서 시작점과 중간점과 끝점 여기든 여기든 이렇게 그리고 넘어가는 게 기본 세팅 값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 점, 그리고 그 다음 점, 그리고 그 다음 점. 이 다음 점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곡률이 달라지겠죠. 길이도 달라지고. 이렇게 입력하는 게 이제 기본 값인데, 실제로 이제 세 점을 지나는 아크를 그리는 방식보다 두 번째 or이라고 되어 있는 두 번째 보시면 중심, 시작, 끝 요 방식으로 홀을 그리는 일이 훨씬 많으실 거예요. 부가 옵션이죠. 그래서 요 방식으로 한번 해보면 자, specify start point of arc 대신에 뒤쪽에 보시면 or 해서 center 이렇게 나와 있죠. 부가 옵션이잖아요. center. 그래서 C 대문자를 항상 입력하시면 C라고 하는 여기 어떤 부가 옵션이든지 대문자로 되어 있는 게 단축어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축키로 C 입력해 보시면 이제 중심점을 입력하라 라고 하는 옵션으로 변경이 된 거예요. 자동으로. 자, 그래서 center point of arc, 아크의 센터 포인트를 입력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그 다음 시작점, 끝점 이렇게 입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시작을 어디에서부터 시작할 건지를 여러분들이 도면상 필요한 위치에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항상 우리 각도 계산은 반시계 방향으로 간다 그랬죠. 수학에서. 이 방향으로 아크가 그려지기 시작하겠죠. 그쵸?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각도를 입력하셔도 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174도, 뭐 160 몇 도, 120도 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각도를 입력하셔도 되고 또는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스냅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각만큼 이렇게 그리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근데 보시면 나는 이 방향이 아니라 나는 반대 방향으로 아크를 그리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방향이 아니라 난 이 방향으로 그리고 싶은데 이 방향으로 그리면 반대쪽이 지금 비어있는 void의 상태로 항상 작도가 되니까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힌트가 나와 있어요. Hold Control to switch direction 이렇게 되어 있죠.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컨트롤 키를 눌러주세요.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눌러보시면 방향이 이제 마이너스 방향으로 각도 계산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방식으로. 그래서 원하는 위치에 클릭하시면 명령은 종료된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크도 어떤 방식이든지 내가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배경이 뭔가 깔려 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아크를 이렇게 그려 나가신다든지, 그쵸? 아니면 뭐 중심점을 이용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뭐 아크를 그려 나가신다든지. 이렇게 그려 나가신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작도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아크를 사용하는 거의 대부분은요 문이나 창문에 이제 열린 형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될 텐데, 그래서 예제에도 보시면 문을 그리는 예제를 제가 두 개를 갖다 놨거든요. 그 예제를 한번 해보시면 요 아크를 그리는 방식 자체가 이해되실 겁니다. 그래서 요게 조금 어려운데 어려운 거 이제 직접 해보시는 것보다 저랑 같이 하는 게 좋겠죠. 요거는 직접 해보시고 요거를 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요거 자, 요거는 800 단위로 되어 있으니까 이 수치 그대로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그려보면 기준을 여기서부터 잡아볼게요. 다 그리고 옮겨도 되니까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요소로 되어 있는데 이게 평면도잖아요. 위에서 내려다 본 뷰에서 이제 잘려진 평면도인데 문틀이 있죠. 문틀 45의 폭을 가지는 문틀, 그리고 문틀의 깊이가 지금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쵸? 문틀의 깊이가 안 나와 있네요.
요 길이가 안 나와 있죠. 그쵸? 요 길이는 얘가 45니까 120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120. 요거 120으로 그릴게요. 요거 120. 안 나와 있는 거 맞죠? 네, 30. 20에 100. 120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자, 문틀을 그리기 시작할 때, 뭐 이 점에서부터 시작을 해도 괜찮죠? 오른쪽으로 이제 45만큼 가서 이렇게 틀이 하나 생기고, 줌인한 겁니다. 그리고 120인데 지금 문틀이 쏙, 문이 껴져 들어가는 게 20폭으로 되어 있으니까 얘가 100. 이렇게 올라간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폭이 20이니까 얘도 20으로 잡을게요. 지금 정확히 20은 아닌 것 같지만 그냥 20으로 잡을게요. 이렇게 된 거죠. 그쵸? 이렇게 된 문틀을 하나 그려놓고, 문틀을 자른 형상입니다. 자른 형상.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이게 문짝이죠. 문짝이 닫혀 있을 때를 기준으로 840의 길이를 가지는 문짝이에요. 그쵸? 세워진 수치를 찾아보시면 840, 그리고 문의 두께는 20. 자, 이렇게 문이 그려지겠죠. 그쵸? 마찬가지로 위쪽으로 되어 있는 것도 840, 다시 20. 네, C로 닫았습니다. 자, 반대쪽도 필요하겠죠. 네, 여러분들이 지금 거울 명령어, 미러 명령어를 모르기 때문에 반대쪽도 똑같이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중복해서 내려가서, 자, 이쪽으로 20 가기로 했죠. 그 다음에 120이니까 요거는 100. 자, 문틀은 45, 여기가 120.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 여기는 이제 인면선이겠죠. 문틀이 사실 이제 문지방이 있는 문을 잘 만들지 않는데 요즘은, 네, 요 문지방 선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 하나를 그려주면 끝나는 게 맞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3D 모델링을 할 때는, 지금은 아니고요. 모델링을 하실 때는 그 문지방이 올라온 높이가 문틀이랑은 다르기 때문에 얘가 이제 별개로 모델링이 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네, 이렇게 그냥 사각형으로 매점 다시 한번 그려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네. 아, 얘가 30이네. 25가 아니고. 그쵸? 네, 얘가 30이네요. 도면 보니까.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클릭을 하면 하나의 엔티티로 되어 있는 경우에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 박스들이 파란색으로 표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꼭지점을 클릭하면 활성화가 되고 원하는 위치로 얘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꼭지점 두 개를 다 오른쪽으로 5씩 이동시켜도 되고, 하나 잡아서 5 이동, 하나 잡아서 5 이동, 이렇게 해도 되고, 무슨 말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를 잡아서 우측으로 5 이동, 이게 지금 입력하는 길이 자체가 대각선의 길이로 입력이 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대각선의 길이가 사실 123, 뭐 124, 125 얘를 계산해 가지고는 우리가 우측으로 얼마를 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요 두 개의 꼭지점을 이동해 가지고 5씩 이동하는 방법은 조금 더 어려운 상황 같네요. 만약에 할 수 있다, 꼭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겠죠.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라인을 그렸어요. 얘를, 그쵸? 그래서 이 라인을 우측으로 5만큼 이동시켰어요. 그쵸? 그 다음에 이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수직으로 붙이고, 수직으로 붙이고, 이렇게 하면 5씩 이동이 되겠죠. 그쵸? 얘가 30이 되잖아요. 그쵸? 자, 그렇지 않고 반대쪽은 클릭을 해보시면 요 점을 둘 다 따로 5씩 이동을 할 필요 없이 가운데 점, 이 선분을 잡을 수 있게 가운데 점을 클릭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를 클릭해가지고 우리 왼쪽 방향으로, 왼쪽 방향으로 가야지 늘어나겠죠? 5 입력하면 이렇게 늘어나는데, 지금 보시면 이 선분을 이동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터져 버렸죠. 이 선분이 이 끝까지 얘가 이렇게 딱 하나로 붙어 있지 않나 봐요. 네, 붙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동시킬 때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 꼭지점까지 잡아가지고 당겨 주셔야 돼요. 됐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웠던 이제 아크를 그리시면 되겠죠. 자, 아크 그릴 건데 지금 센터 포인트를 찍어야겠죠, 그쵸? 센터 포인트를 찍어야 되는데 어디가 중심점일까요? 그 중심점을 잘 잡으셔야겠죠. 이 문이 닫힌 상태, 열린 상태니까 어디가 힌지로 얘가 돌아가게 되죠? 얘가 아니죠. 얘가 아니죠, 그쵸? 힌지 포인트, 우리 경첩이 돌아가게 하는 축의 포인트의 위치가 아마 여기일 겁니다. 여기. 그렇죠? 그래서 시작점, 자, 센터, 여기 시작점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요 뒤까지 가야겠죠. 요 뒤까지. 그렇죠? 수직으로. 그래서 이렇게 겹치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 얘가 그 PDF가 아니라 JPG여서 그런데 여기가 살짝 이렇게 겹쳐가지고 요 직각이랑 얘가 이렇게 두 개의 선으로 그려진 거에 맞아요. 이렇게 그려진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 그 전 단계에 있던 예제는 더 쉬우니까 스스로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그 온라인으로 제가 더 공유 드리는 내용은 요만큼만 공유를 해드리고, 수업 시간에 이제 같이 따라할 내용은 요거 전부 다 그리셔야 된다는 거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만나서 저희 또, 그, 여러 가지 지난번에 했던 내용들 포함해서 이번 주에 해야 되는 내용들, 너무 어렵다, 좀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다시 금요일에, 직접적으로 제가 한 분씩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면 다 준비해가지고 같이 대화하면서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까지만 일단 마무리하고 금요일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